12월 12일, 12월 1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뭐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별로 안 추워요. 네, 날씨가 굉장히 풀렸어. 좋습니다. 풀렸고 또 카메라가 또 하나 와 있네. 아주 저 열린 TV에서 열린 왔다는데 TV. 좋은 얘기만 좀 써주세요. TV가 열려 있죠? 예, 닫혀 있으면 볼 수가 없죠. 닫힌 TV 이상해. 옛날에 그 닫힌 TV가 있긴 문이 있었어 있었는데. 옛날에 TV에 그지? 예, 그리고 쫙 열고 보고 그래. 지금은 없죠. 무슨 전선 거기서 나왔던 TV가 있었는데. 자, 어지간 요즘에 연말인데 여러분은 회식도 많고 할 텐데 이렇게 좀 몸 잘 추스리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길 빌겠습니다. 자, 연말 저희는 뭐 눈꽃 투자로 너무 바쁘고요 지금. 빨리 좀 연말 지나가서 새해가 또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나이가 들지만 그래도 지금 바쁘게 좀 지나가서 좀 저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연말에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연말은 너무 일이 많아요. 짜증나게. 네. 자, 여튼간 바쁘게 산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면서 또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곡 맞추기 이벤트 있습니다. 첫 곡이 나오는 동안 공명과 가수를 맞춰주시고요. 재미난 정답은 아니죠. 정답 보내주시고 재미난 오답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샤벨 1077 긴 문자 합쳐가지고 이재익 PD 껌뱉어요. 예, 노래 나가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제가 너 방송하는 껌을 씹고 있네. 건방지게 껌을 이렇게.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자, 투스타츠 컬투쇼. 오래된 노래죠. 이게 그 박재범 씨께서 네네. 리메이크한 곡이죠. Nothing on You라는 노래. 원래 그렇군요. 원곡은 그러면 B.O.B. 비협이 밥이 불렀네요. 밥이 불렀네요. 예, 시장했나 봐요. 예, 밥이. 우리나라 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밥을. 그렇죠. 우리나라 쌀이 좋은데요. 2천 정도. 예, 우리 이천쌀 여주 쌀도 좋고. 좋죠. 김해평야의 쌀도 좋고. 이 친구가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예. 여주쌀 이렇게. 예. 여주쌀이 부릅니다. 나띵언요. 밥은 여기다 한국 쌀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뭐 이 쌀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밥에게 고맙습니다. 적당한 멘트예요. 밥 고맙습니다. 네, 이 Nothing. 친구는 그 한국 홍보대사 쌀 홍보 가수로 임명이 돼요. 밥. 성이 뭡니까 성? 존밥? 존밥. 김밥이에요. 김밥. 이재익 PD가 김밥이래요. 김밥. 존밥. 좋은 밥. 그 예전에 그 뭐지? 혹시 설이 그 누구죠? 헨슨 그 걔네들이 불렀던 그 밥송 있잖아요. 밥 찌개도 밥 볶음밥 두유 밥 많이들 컸을 거야 걔네들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늙었다고요. 예. 헨슨들 많이. 예. 자, 지금 그 이딴 노래 함께 했고요. 오답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오구원님. 전봇대가 부릅니다. 오줌 싸지 마. 전봇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렇게 와서들 개며 사람이며 그죠? 오줌을 싸고 가니까요. 5935님. 귤이 불러요. 까지 마. 귤아, 넌 까야 먹어. 야, 귤이든 밤이든 계란이든 그죠? 까지 좀 마라. 할머니가 부릅니다. 내겐 보청기 1534님. 파파라치가 부릅니다. 너의 뒤에서. 7760님. 0898님. 상근이가 불러요. 복날은 간다. 저희 많은 오답들 고맙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 방송이 끝난 뒤에 선곡표를 확인하시고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보는 라디오입니다. 고릴라 스마트폰으로 쳐다볼 수 있고요. 오늘 뻐꾸기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근히 찔린다. 그쵸? 그냥 괜히 찔리는 거 있죠. 그죠? 예. 제일 유명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부인이 쳐다보면 괜히 찔려요. 쳐다보면서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는데 찔려요. 그런 말 할 때 있잖아. 뭘 잘못한 것 같은 거지 괜히. 그런 말 할 때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쳐다보면 찔려요. 아씨. 그냥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은근히 경찰차가 옆에 지나가면 그럼 찔려요. 뭔가 찔려요. 찔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찔려요. 예, 찔려요. 속눈썹이 자꾸 눈에 찔려요. 뭔가 찔리는 거죠. 완전 찔리는 거죠. 네, 완전 찔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봉주 씨가 있죠. 네. 조금 잘못된 경우긴 한데 제가 좀 머리가 뾰족뾰족하잖아요. 아들을 좀 이렇게 안아주면 아빠 자꾸 찔러. 그래서 찔립니다. 자, 지금 뭐 그냥 괜히 찔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딴 거 찔린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샤멜 077 김문철 합쳐가지고 네 재밌어요? 열린 TV 활짝 열어버리라. 디지털 컬투쇼. 컬투쇼 드림 캠페인. 네. 컬투쇼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많이 접수해보세요.
자, 네, 여러분의 소원들 매주 3분을 뽑아서 진짜 그 소원을 현실로 이루어 드립니다. 이단비 씨께서 보내셨네요. 열정적으로 일하느라 땀이 나서 겉옷을 벗고 의자에 걸어놨어요. 겉옷을 벗고 의자에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던 선배가 야 담비야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니? 에릭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에릭처럼 얘기해. 담비야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니? 에릭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에릭처럼 하는 거야? 담비야, 아, 어디서 차는 냄새 안 나니? 나 에릭이야. 아, 담비야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니? 나 에릭이야. 가슴이 떨렸어요.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건가 했는데 진짜 냄새가 난 거야. 아, 타는 냄새. 내 가슴이 타는 냄새 뭐 이런 아, 거구나. 그때 뭐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어디 타는 냄새 안 나니? 내 가슴이 타고 있어. 그랬군요. 제 옷이 타고 있었어요. 의자 뒤에 난로가 있었는데 하얀 점퍼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와우. 있었어요. 인증샷을 보낼게요. 오빠들 겨울 점퍼가 소원이에요. 아유, 홀랑 탔네. 늘었네요, 늘었어. 네, 난로 조심해야죠. 패딩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조심해야 그럼요. 됩니다. 자, 김병진 씨. 저는 내일 소집 해제를 하는 대구에 사는 남자 영혼이에요. 아, 곧 이제 축하해주세요. 2년 4개월 동안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컬투쇼 듣고 나머지 22시간은 아이유 노래를 들으면서 앉았습니까? 참 안 됐네요. 힘든 노동을 견뎌왔습니다. 그래도 제 소원은 아이유가 나올 때 컬투쇼에 방청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좋아요. 아이유와 컬투 형님들 한 방에 보는 1타 2피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일 모레 아이유가 나와서 녹음해요? 네. 그때 모신답니다. 소원 이뤄드렸네요. 예. 내일 모레 녹음할 때, 예, 아이유. 아, 이거 정말 어저께도 녹화 때 제 절친으로 나왔었는데, 네. 귀엽습니다. 김혜경 씨. 우리 아빠는 머리가 조금 벗겨지셨어요. 아니, 많이요. 그래서 가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백수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소아당뇨라는 병을 얻게 되었거든요. 소아당뇨는 보통 당뇨와는 다르게 인슐린 조절이 안 돼서 항상 몸에 인슐린 기구를 차고 있어요. 아이고. 거기다가 합병증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입고 저혈압 때문에 쓰러지기도 했었어요. 제가 올해 31살인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아빠한테 특별한 선물 해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네요. 이달 말에 아빠가 칠순을 맞으시는데 자꾸 혼잣말로 가발 쓰면은 그 20년은 젊어지실 것 같다. 가발. 사진에 가발 보내주시면 비포 애프터 인증샷 보내드릴게요. 제 소원이요. 들어주세요. 네. 전국에 가발업을 하시는 분들, 예, 관심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예. 자, 손우창 씨. 저는 요즘에 이 방송을 듣고 여기저기서 막 도와주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막 오시는데, 환영합니다. 가발업체 많이 환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손우창 씨. 저는 잠실에서 떡볶이집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은 아닌데, 가게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차기 점장으로 성장할 분이 꼭 필요해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우연히 이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힘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 백수가 넘친다고 하는데 저희 가게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저와 손잡고 떡볶이계의 새 시대를 열어갈 차기 점장을 찾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샵의 1077로 문자를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이니까 그걸로 하세요. 자, 믿음직한 점장을 뽑는 게 제 소원입니다. 해주셨네요. 자, 소원이 현실이 되는 컬투쇼 드림 캠페인은요, 사연 보내고 소원 이루십시오. 그리고 지난주 당첨자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혜란 씨. 소원 이루어주신 분들이에요. 네. 혈액투석 때문에 몸이 약해진 엄마가 넘어질까봐 걱정해요. 안 미끄러지는 신발 소원이에요. 해주셨는데, 우리 후배가 또 쇼핑몰 하는데 여기서 또 도와주셨습니다. 네. 자, 이수정 씨. 3남매 중에 둘째인 나 눈치 안 보고 탕수육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에요. 탕수육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윤정 씨, 뇌치료를 받은, 수술 받은 엄마 건강검진이 소원이에요 해주셨는데, 서민병원 한일병원에서 원장님, 김응수 원장님께서 또 직접 해주신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특선 라이브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인 아름이 있잖아요. 혹시 많이 화제가 돼서 그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도 올라가고 왔다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우리가 라이브를 한번 시켰었어요. 네. 우리 아이유의 좋은 날.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은 컬투쇼 SNS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한번 봐보십시오. 감동적으로 노래를 네. 너무 잘했어요. 지금 그 친구랑 제가 문자도 나누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좀 도와줘 보고 싶어서. 근데 꼭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뛰어난 친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친구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애가 있음에도 이렇게 밝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보시면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 친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많은 분들도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응원을 통해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컬투쇼 SNS 지금 띄워놨어요? 자, 김희순 씨. 을사조약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상당히 뭔가 무겁고. 을사조약. 조회수 28건, 전수 만건. 을사조약. 2011년 11월 24일 오후 3시 6분 39초에 올리신 사연입니다. 지난 9월 타 방송국의 한국사 퀴즈왕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아들 종민이가 국사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1등 상금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어린 게 돈에 눈이 멀었어.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에게 국사 독학은 어려웠죠. 신석기까지만 해도 많이 외우는 것 같지만 고조선을 넘어 삼국시대 점점 외울 게 많아지니까 성질을 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책 맨 뒷장 찾아보기를 펴놓고서는 목록만 보더니 무언가를 막 종이에다 적더군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강화도에서 한 거야? 쉽네. 시모노 새끼 조약? 엄마 이건 더 쉬워. 새끼래. 한 끼 두 끼 새끼 밥 먹는 조약인가 보지? 그때 아버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마침 아들은 을사조약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죠. 대뜸 묻더군요. 할아버지, 을사조약이 뭐예요? 순간 아버님께서는 무척 놀라신 것 같았어요. 참고로 아버님은 한글만 겨우 읽으실 줄 아는 분이세요. 아버님께서는 감당하기 벅차셨는지 가쁜 숨을 몰아주시며 을사조약? 머뭇거리는 할아버지 태도에 눈치 빠른 아들이 몰라요? 에이, 뭐 그래요. 정훈이네 할아버지는 별거 다 하시던데.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자 아버님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너무도 용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게 누가 몰라?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가만히 있자. 을사조약은 을지로 사가에서 맺은 조약이야. 더 웃긴 건 종민이가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을지로 사가에서 한 게 을사조약이구나. 할아버지 천재! 전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버님의 체면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10월 3일 그 프로를 시청하던 중 공교롭게도 마지막 문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한 장소가 나온 거예요. 종민이는 자신이 아는 문제가 나오니까 신이 나서 나 저거 알아! 을지로 사가야! 을지로 사가! 거기서 한 조약이야! 아무도 안 썼어! 저런 바보들! 아버님께서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아이고, 나 어떡하냐, 저걸.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답이 나오면 어떡하냐,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나운서가 정답을 발표하려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그리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리셨어요. 덕분에 종민은 을사조약이 아직도 을지로 사가에서 체결한 걸로 알아요. 아들아, 역사를 왜곡한 이 어미와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차단기를 내려보셨어요. 노건상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건, 추천수 빵건. 저희 아버지는 몸에 좋은 거라면 뭐든지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 프로그램에 쑥이 좋다면 한 달 내내 쑥만 드시고요. 오이가 피부에 좋다면 한 달 내내 오이로 피부 마사지를 하고 오이만 먹어요. 술과 담배 안 하십니다. 한겨울에 냉수 샤워도 하세요. 아버지 인생에 100억 원에 입원하신 건 딱 2번, 교통사고로 1번, 치질수술로 1번. 그러던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마늘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항암에 효과적이면 면역력을 올려주고 등등. 아버님께서는 열심히 경청하셨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박사님께서는 하루에 마늘 3알만 먹으면 장수의 비결이라고 설명하셨죠. 건강식 매니아인 아버지께서는 호나, 옳거니, 마늘이야. 마늘, 여보,
여보, 앞으로 매일 생마늘 3개만 주면아. 마늘을 먹어야겠어.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생마늘 3알을 매일 같이 드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 어머니께 입원 이유를 물었죠.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처럼 건강한 분이 입원을 하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안 좋긴 무슨, 매일 아침에 빈속에 마늘 3알씩 까먹어가지고 위가 헐었단다. 위험이래. 그렇습니다. 그 맵고 독한 생마늘을 공복에 먹으니 약이 되기는커녕 독이 됐던 거예요.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건강 프로그램을 불신하고 마늘은 입에 안 대십니다. 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와, 자 그러면 뭐 직접 들려드리죠 뭐. 아름이 버전 좋은 날. 아, 이거 또 들려주세요. 예. 이 굉장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아름이라는 친구가 시각장애가 있어요. 21살. 시각장애가 21살인데 되게 어려 보여요. 동안이고 또.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고 그날 우리가 여기서 들은 사람들도 그랬지만 전 들으면서 약간 눈물이 좀 찡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친구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자꾸 우리가 이렇게 노출을 시켜드리고 듣고 같이 기쁨을 나눠주시는 것도 굉장히, 김태윤 씨가 우리 공연에 게스트 쓰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연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니까 게스트를 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무슨 뮤지컬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우들끼리 뮤지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분명히 주인공일 것 같아요. 스케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한번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해 봅시다. 아름이가 부릅니다. 좋은 날. 아이유가 아니에요. 아름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 벌써 2시네? 엄마, 돈 좀 주세요. 또 PC방 가려고? 생을 마감하고 싶니? 아이고 우리 선자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놀자꾸나. 헐,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아요? 이런 호락이 할아버지가 요즘 아주 대박 재밌는 걸 발견했어. 2시 탈출 컬투쇼인데 정말 재밌더라. 2시 탈출 컬투쇼가 너무 좋아. 자, 2시 탈출 컬투쇼는 재밌어요. 성대의 신들린 로키 김태준, 짜증 버럭 대마왕 미친 소찬우. 미친 거죠? 이런 방송 어딨어? 컬투쇼. 지금이니? 복태 아버지 그만 먹어요. 당신이 임산부가 아니라 내가 임산부예요. 진호나, 엄마는 아줌마가 아니야. 엄마야. 아줌마라 그러지 마. 엄마라 그래. 아름이의 상단곰이 잘렸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저희 컬투쇼 SNS로 들어와서 마지막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자른 건 아니고 시간이 그렇게 늦으니까 게시판에 계속 올리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나 계속 올리면 우리가 민망하지 않겠어요. 컬투쇼 SNS로 들어오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아 잘 지내고 있니? 아름이 우리 그래요. 3단곰 아이고, 3단고음 부분만 못 들려주나? 그 3단고음 부분만 들려주고 합시다. 지금 돼요? 예? 이거 읽고 할까? 그래, 지금 들어. 빨리 들어. 지금 듣고 아름이 3단고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참. 참 좋은 방송이야. 또 이렇게 그럼. 한단에서 지금 아니면 이거 끝나고 한 번 더 들을까? 어디다 전화를 걸어? 이거부터 하자. 김쌤부터 해 일단. 이거 하고 있어? 알았어. 자, 조현주 씨의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되면 바로 우리한테 얘기해줘. 그 긴급사연 이거 보고 중간에 해버리게. 회사 차장님이 스마트폰을 구입하셨어요. 사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어르신이라 힘들더군요. 그래도 요샌 좀 적응했는지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소설을 받아줬는데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하네. 왜 안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보니까 손가락에 침을 묻히시면서 책장 넘기듯 스마트폰 액정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침 냄새가 진동을 해요. 축축해졌어요. 그래놓고 저보고 만지래요. 김정희 씨 주택가에 사는데요.
아, 주택가에 사시는군요, 김정희 씨.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예. 상가 쪽에 사시지 않고 주택가에 사신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담벼락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거예요. 주차도 못하고 정말 짜증나더군요. 경고 메시지를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사람들이 왜 마음대로 세우고 그러는 거야. 진짜 짜증나. 짜증나. 그러자 우리 엄마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대. 기다려봐,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제가 붙여놓은 종이를 찍고 엄마가 쓴 걸 붙였어요. 자전거 무료로 드려요. 그냥 가져가세요. 30분 뒤에 나와봤는데 자전거가 한 대도 없네요. 우와, 엄마 멋있다. 박민정 씨입니다. 버스를 탔는데요. 10,000원이라 서서 가고 있어요. 그때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일어나시기에 아싸 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두고 내리신 거예요. 전 급한 마음에 창문을 열고 할머니께 외쳤어요. 할머니 지팡이 두고 내리셨어요. 기사님 잠깐만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놓고 내리셨어요. 기사님이 버스를 세우고 할머니께 지팡이를 전해드리려고 번쩍 들고 내리려는데 지팡이가 아니라 마포걸레네요. 버스 바닥이나 청소해드릴까 봐요. 지팡이 딱 들었는데 걸레. 아, 이재룡 씨. 아유, 결혼한 지 2달 된 신혼부부입니다. 휴무라 처갓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맛있게 먹으면 반주도 하는데 제 발 앞에 다른 발 하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로 보나 각도로 보나 마주 앉은 와이프 발등이었더군요. 저는 와이프 발등에 발을 올려 살짝 꼬집고 비볐어요. 근데 반응이 없더군요. 뭐지? 하며 아내를 쳐다보는데 그때 장인어른께서 자네, 그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하는구만.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발가락 힘이 아주 좋아. 좋아. 자네,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하는구만. 와이프 발이 아니라 장인어른 발이었어요. 죄송해요, 장인어른.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이유의 3단 고음이 아니라 아름이의 3단 고음이 들어간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들려주세요. 야, 정말 아, 깨끗하죠? 정말 들어도 막 눈에 선합니다. 그날의 모습이 너무 선하고 이렇게 참 너무 좋았던 느낌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힘내라고 말하는 건 좀 우스운 것 같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파해 주시죠. 그렇죠. 희망을 주는 거죠. 박형규 씨 아름이 버전의 음원을 받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받으세요. 네. 그럼 우리한테 그럽니까? 거기 받을 수 있어요? SNS 들어가면 있어요. 보실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들 화제가 되고 이렇게 아름이가 좀 스케줄 좀 내줘서 우리 공연이 게스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사도 한 3개 났었어요. 기사도 한 3개 났었고 그날 실시간도 굉장히 올라와 있었고 좌우지간 여러모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막 40개가 났어요 기사가. 정말 잘한다. 장지현 씨, 박진영 씨. 겁나 깨끗해. 목소리 겁나 깨끗해. 딱 들으면 어우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겁난다는 거지. 겁나 깨끗하라고 올리셨어요. 겁나 깨끗해. 얼마나 겁이 나요? 이렇게 깨끗한데. 너무 깨끗하면 겁이 난다니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된 거 그냥 한번 더 들을까? 컬투 오락관! 안녕하세요. 조민과 쇼단의 현장에서 함께 즐긴 현장으로 커널콜 터널꺼내 거참 반갑습니다. 땡큐 바이 코퍼레이션 검은색 기롤랄랄랄라. 네, 여러분들 해피바이러스 정민의 유산균 듣는 유산균 김태균 어서오세요. 지금 아름이가 실시간 검색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이.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씨.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저에겐 5개월 된 딸이 있는데 엄마가 돌봐주세요. 몸도 안 좋은데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서 컬투쇼로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세요? 네, 딸은 안 왔고. 아기를 이제 저하고 대신 아기 보고 있죠 집에서. 네. 제가 나와서. 네, 그렇겠죠. 예. 어머님이 나오셔서 몸이 안 좋으세요 어디가? 예, 조금 아팠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 거. 네네. 이렇게 봐도 괜찮은 외모십니다. 한건 멋을 내고 오셨어요. 네. 왕방울 만한 진주 목걸이와 굉장히 멋지십니다. 예. 네. 딸이 로스쿨 다니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겠네요. 네. 열심히 했어요. 예.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죠. 5개월 된 딸아이 참 키우기 힘들 텐데. 아, 제가 어린이집을 원래 했었기 때문에 아하, 예, 아하. 아기 잘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럼 5개월. 뭐 예. 굉장히 뭐 잘해주시겠네. 네. 어린이집이 어린이 게 아니잖아요. 어릴 거잖아요. 아, 근데 제가 운영을 해서 오랫동안 해서 아이를 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채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손녀 어린이에게 딸만 그 보고 양도 양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린이집으로. 명의를 어린이 쪽으로.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뭐 하고 싶은 말이요. 이제 지금 또 작은 딸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딸만 결혼 잘할 수 있으면 이제 저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은요. 그래서 네. 또 우리 은채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최고고요. 예. 네. 네. 힌트 하나 주세요. 네. 정답 힌트. 오늘 정답의 힌트. 오늘 정답의 힌트요.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죠. 그렇죠. 네. 이게 파란색이면 이상합니다. 네. 그럼 아픈 그렇죠. 이게 거죠. 노란색, 주황색 이상해요. 네. 네, 빨개야 돼요. 네. 그렇죠. 검정색 이상. 원숭이 그거 아닙니다. 자, 원숭이 그게 노라면 이상합니다. 양인경 씨. 운동이 취미인 간호사. 제 목표는 풀코스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는 거예요. 취미인데 철인 3종에 참여한다. 본인이세요? 네. 굉장히 뭐 곱상하게 생기서 이런 왜- 운동 막 안 하실 것 같은데. 왜 철인 3종까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아, 마라톤 지금 10km 지금 3번 9월, 10월, 11월 뛰었는데요. 네. 그냥 원래 운동 좋아하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게 좋은데요. 예. 10km만 뛰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한 6km 정도 뛰고 뛰다 걷다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뛰는 게요. 네. 풀코스는 꽤 긴데요. 저 그죠? 메달 갖고 왔는데. 메달까지 땄어요? 그거 오, 그냥 잘 뛰나 보다. 완주하면 주는 거죠? 네, 완주하면 줘요. 완주 등 위에 메달. 들은 건 아니고. 네? 등 위에 들진 않았어요? 등. 등 아,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1시간 정도. 뛰어요? 네. 안 쉬고. 네, 쉬죠. 어떻게 인간이 1시간. 중간에 또 쉬는 마라톤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계속 뛰잖아요. 안 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인간이 아닙니까? 짐승입니까? 금수예요? 그들도 인간입니다. 10km는 맨발에- 안 쉬고 뛰는 거 아니에요? 맨발의 아베베. 예, 그분도 금수가 아니에요. 10km 중간에 쉬냐고요. 한 6km 정도 뛰다가 뛰다 걷다 해요. 뛰다 걷다. 네. 그냥 앉아서 쉬는 건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네. 무슨 암수였죠? 무슨 암수였죠? 이 더러운 암수들. 뭐 중학생이었나? 어린 친구들이 버스에서 막 이렇게 막 뽀뽀하고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더러운 암수들. 그랬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사람이라도 다 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꼭 본인이 뭐 이렇게 그 목표하고 계신 거니까 꼭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힌트 하나 주세요. 함부로 부딪히면 안 돼요. 네, 그렇죠. 함부로 부딪히면 안 되죠. 이런 걸 막 문에다 꽝꽝 찍고 다니면 큰일이죠. 술은 술인데 자, 김정빈 씨. 맛있는 술. 결혼 전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컬투쇼에서 늦은 프로포즈. 어서 오세요. 결혼을 하셨구나. 일단 예, 뭐 음악 했습니다. 깔아드리겠습니다. 프로포즈 먼저 하고 얘기하죠. 예. 음악 주세요. 자, 아내를 보면서 예, 먼저 결혼 허락해 주신 저희 부모님 그리고 단양에 계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미수가 결혼 전에 프로포즈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이렇게나마 할 수 있게 돼서 난 정말 마음이 편해. 우리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 미수가 사랑한다. 아내분이 울고 있어요. 얼마나 프로포즈를 안 했으면. 예. 선물은요? 선물하면 뭐 안 갖고 왔어요? 다이아라도 뭐 어떻게? 선물은 준비 못했습니다. 네, 이미 근데 뭐 결혼할 때 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내의 눈물이 선물이죠, 뭐. 예. 울잖아요. 왜 그래? 좋아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왜 그래? 보는 라디오도 있으니까 오늘의 정답의 힌트를 그냥 이렇게 보는 라디오로 주세요. 너무. 자, 보시는 분들은 자 힌트 나갑니다. 자 보세요. 막 부딪혀 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성태 씨. 자, 24살 아나운서 준비생 어머니와 함께 컬투쇼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24살인데 벌써부터 아나운서의 꿈을 꾸고 있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모로는 충분합니다.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좋네. 네, 저는
오늘 어머니랑 네. 이제 저희 누나랑 가족인데요. 가족 맞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가족인데. 누나 가족이죠. 네, 가족인데 제 생일날에 컬투쇼를 보고 싶었는데 네. 그 생일날에 문자를 받게 됐어요. 당첨됐다고. 아, 생일날에 문자를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일하고 계신데 이제 시간 내셔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오게 됐고 이제 어머니가 영화랑 연극 같은 거 보실 때 항상 조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졸고 계시네요. 네. 어머니 컬투쇼를 보면서 졸고 계세요? 네, 가끔가다 웃기시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뭐 되게 그리고 또 아들은 그딴 걸 이르고 그래요. 집안일 하시나 피곤하신가 봐요, 어머님이. 그죠? 아, 근데 아버님이래. 아드님이 잘생겼어요, 어머니. 예. 예. 어머니 닮았네. 어머니 닮았다, 진짜. 근데 약간 좀 느끼하게 생겼네요. 약간 느끼하게 생겼어요. 근데 시험을 보신 적은 있어요? 처음이에요? 지금은 저는 이제 MC나 이제 사적인 그 경력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지금 쌓고 있고. 예, 예. 그럼 필드에서. 아카데미 같은 데 다니고 있고. 예, 아카데미는 이제 내년에 다닐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제 경력을 쌓고서 왜 내년에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언론인의 꿈을 이제 갖게 해준 건 저희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공부나 이쪽에선 저희 누나가 네. 공부를 좀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직업을 가지려고 많이 이제 좀 헤매다 보니까 방황을 하니까 누나가 많이 좀 해줬습니다. 유학 네. 다녀오셨나 보군요.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왔어요. 누나가 공부를 해요. 외국인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하다 왔어요. 왜냐하면 외국 나가고 외국인이죠, 저분이. 예, 그렇죠. 외국인 저분이 노동자. 당연히 외국인이죠. 예. 어떤 다른 노동을 나라에서 이제 하셨나요? 예, 그냥 휴양지에서 가이드 하다 왔습니다. 휴양지 가이드. 한국에서 이제 그래요. 직업을 못 찾으니까 누나가 잘 인도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꿈을 이루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윤영 씨. 네, 충남 서천에서 전시 중인 조각가들 컬투오빠들 보고 다음에 조각해 드릴게요. 조각가요, 진짜 직업이 네. 지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조각을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예, 저희 이것저것 이것저것. 만들고 싶은 거. 이것저것 중에 저희가 이것이 되겠군요. 예. 근데 꼭 봐야지 조각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냥 느낌이나 실사나 이런 걸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저 같은 사진이나 거는 제 입체니까요. 마음속에 나와 이렇게 생각하던 것 만드는 거라서. 마음속에 있는 것만 조각을 하는군요. 네. 근데 오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나요? 저희를 보고.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친근하고 되게 좋아요. 친근하고 좋아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엄청 친근하죠? 좀 더 친근하게 해드릴까요? 친근해요. 우리 뭘로 조각을 저희한테 좀 해주실 겁니까, 저희를? 친근하대잖아요. 어떤 흙으로. 거? 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흙으로. 네? 흙으로. 흙이요. 알겠습니다. 너무 머리만 크게 빚어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 씨. 자, 오늘은 부모님 결혼기념일입니다. 고3인 딸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감사 선물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네, 엄마예요. 그래요. 엄마 네. 친구분들이 이렇게 오셨나봐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아유, 혼자 오셨어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이 일하고 계시고. 네, 갑자기 일이 네, 남편한테 생겨서 한마디 하세요. 결혼기념일인데 딱. 후회할 거예요. 오늘 못 온 걸. 이 자리에 못 온 걸. 네, 나한테 후회할 결혼한 거 거예요. 후회한다 그런 줄 알고. 결혼기념일이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후회할 거예요. 깜짝 놀랐네. 이제 와서 후회 안 들뭐 그죠? 네. 아니, 저희 딸이 작년에 여기 왔었어요. 그 네. 학교 축제 그 연예인들 축사 그 찍느냐고 여기 컬투쇼에 친구들이랑 같이 왔었는데 너무 예. 좋다고 결혼기념일 날 이렇게 신청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시타출 컬투쇼 자, 오늘의 정답은 입술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추면 분께 깨끗한 치킨 BHC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치킨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란 힌트에 2104님 한 발 앞으로 가셨네요. 혓바닥. 함부로 부딪히면 안 돼요. 0179님 최홍만. 자, 빨간색이란 힌트에 자, 깍두기 4416님. 자, 많은 오답들 고맙고요. 잠시 후.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졸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낮 2시엔 2시 탈출 컬투쇼. 심각조시! 네. 쉐리
네,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기한 사진들 함께합니다. 인증샷과 함께하는 컬투쇼 홈페이지가 매일매일 다운이 돼버리는 곳단 순서 시청각 교실 여러분 함께할 우리 명 게스트 김현정 산이 씨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좀 뭐 옆구리 시린 연말 보내고 계십니까? 아주 풍요롭게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남친 생겼어요? 저 원래 있었습니다. 왜 자꾸 못 나를 갖다 믿겠어요. 그래? 왜 자꾸 얼마나 됐어요? 남친 있는지. 저 되게 오래됐어요. 1년 좀 넘었는가? 넘는 거?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이걸 전화를 받아야 되나요? 아름이가 전화가 오고 있는데 하도 봐요. 이렇게 한 별 통화로. 끊겼네요. 네, 끊겼어요. 참 좋은 양반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뭐 우리 산 씨도 애인 있어요? 저요? 애인 있어요. 애인 있고 싶네요. 애인이 있고 싶어요? 네. 아니 김현정 씨가 애인 있다 그럴 때 왜 다 그렇게 하시면서 왜 안 믿습니까? 근데 진짜 있는데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아요. 저도 전에 누나가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지어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 진짜 있어요. 진짜로요? 그 신화 속의 근데 존재가 산이는 아니에요. 산이는 내가 봐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남자친구 뭐 하는 분이에요? 제 남자친구예요. 놀고 있다는 얘기네요. 백스유. 이 얘기도 우리 몇 달 전에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알아요. 기억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네요. 데자뷰 같은 컬투쇼네요. 컬투쇼 리필. 방금 실수로 랑데비라 그럴 뻔했어요. 저는 가끔 너무 솔직해서 문제예요. 그냥 말 안 해도 될 걸. 그러니까요. 왜 얘기를 했을까요? 꼭 이 장면 본 것 같아. 이걸 랑데뷔인가? 방금 그렇게 말할 뻔했어요. 되게 로맨틱하네요. 그죠? 랑데뷰 데자뷰. 저는 왜 이럴까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멋진 사진과 함께하는 사연들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읽어주실래요? 현정 씨부터 하잖아요 원래. 네. 현정? 남자친구는 현정 씨께서. 남자친구 이름이 뭐더라? 에? 이름이 뭐지? 랑데뷔 같네요. 모르겠네요, 저도 잘. 이름도 모르고 사귀는군요. 네, 그렇게 신비주의로 가야 오래 가요. 참 신비하네요. 신비롭다. 자, 읽어주시죠. 네. 익명을 신청해 주신 제목 컬투는 없어. 뭐해 이게? 정말 기분 좋은.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2학년은 요즘 국어 시간에 끝말잇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세 글자로 말을 이어가는 건데요. 괄호 안을 채우는 거죠. 문제, 홍당무, 무지개, 개학식, 식목일, 괄호. 대부분 아이들은 일요일, 일기장 같은 무난한 답을 적었고 저는 내가 참 잘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이렇게 적었더군요. 일수꾼. 시험 끝나고 애들한테 일수꾼이 뭔 줄 아냐고 물었더니 애들이 그거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동화 만드는 사람 일수꾼 아저씨 하더군요. 일수꾼의 뜻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의 끝말잇기 실력이 부족하다 싶어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두 글자 끝말잇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핫바! 바보! 보컬! 야 보컬이 어딨어? 그런 말 없어. 바보 멍충이야. 아니야 있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보컬인데. 그래? 보컬? 그래? 그럼 컬투? 그 말에 대부분의 아이, 심지어 같은 편의 아이까지도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야 컬투? 야 그딴 말이 어딨어? 야 그런 거 진짜 이 세상에 없는 말이야. 컬투. 야 왜 이상한 말 얘기해서 기회를 없애는 건데 너는. 컬투 그딴 거 없는 거야. 컬투를 말한 아이는 이거 확 때리고 싶죠. 컬투를 말한 아이는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확신이 없단 표정으로 머뭇거리더니 미안해. 그래 맞아. 컬투는 없어. 내가 졌다. 미안해. 이러면서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며 컬투는 있다고, 컬투는 존재하는 거라며 컬투를 소개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사진이 하필이면
두 분이 우통을 벗고 가슴을 가리고 뽀뽀하려고 하는 사진이었어요.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바로 컬투야 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꼬마들은 눈을 가리더니 선생님, 이 사람들은 컬투가 아니고 변태예요 라고 외쳤고 두 분은 변태가 된 채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제 수시 탈출 변태쇼. 옛날 포스터, 옛날 공연 때 찍을 포스터 포스터 사진. 사진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 그 제목이 이제 16년간 입을 맞춰 노하우 그래갖고 이제 이런 포스터를 이제 만들었어요. 하필 저런 사진을 애기들한테. 네. 정말 추접스럽네요. 한 3년 전에 우리를 검색하면 이게 뜨더라니 포스터가. 그렇게 이제 살짝만 이렇게 변경이 났을 때 그때 또 딱 맞게 보셨나 보네. 컬투는 없어. 그만해! 컬투 존재하죠.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아들이 말다툼을 하길래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큰아들, 이거 왜 싸운 거야? 말해봐. 카드놀이 하다가 내가 카드를 땄는데 동생이 안 주잖아요. 작은아들, 너는 형한테 졌으면 카드를 줘야지 왜 안 줬어? 아니에요. 억울해요. 형이 반칙했단 말이에요. 두 아이 모두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야, 안 되겠는데? 아빠가 회초리 꺼내야 되겠다. 장롱이 올려뒀던 대나무 회초리를 꺼내자 아이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순간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매 앞에 장사 없다더니 회초리를 보고서 저렇게 기가 꺾이다니. 아이들을 함부로 체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죠. 그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는데 그깟 카드 한 장 때문에 다투다니.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전부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혼나야 돼. 저는 들고 있던 회초리로 제 종아리를 내리쳤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아팠지만 꾹 참았죠. 애들은 아빠가 종아리 맞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어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싸우지 않을게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퇴근해서 발을 씻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지? 내 종아리가 왜 이러지? 종아리에 피멍이 들었었어요. 제가 제 다리를 너무 세게 때렸나 봐요. 갑자기 엄청 아팠어요. 저는 다리를 쩔뚝이며 다닙니다. 쩔룩이며. 앞으로는 얘들이 싸우든 말든 그냥 신경을 꺼야겠어요. 아우, 다리 아파. 와, 진짜 피멍이 들었어요. 야, 진짜 피멍 들었다. 아니, 자기 다리 때리기 전에 웬만하면 그 때리기 바로 직전에 약간 힘을 빼는데. 그래요? 안 그러세요? 해봤어요? 자기 다리 때려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럴 것 같네요.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구나. 하드코어로 시키시네요. 예전에 이제 이건 방법이 좋지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기들 교육시키는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 이게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본인 다리를 때리는 거잖아요. 자학이죠. 그러면 본인이 뱉었기 때문에 안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때려야 돼요. 내가 날 때리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때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짐을 주세요. 아이에게 매를 주고 네가 날 쳐라. 절대 못 때립니다. 우리 아버지 수법이었어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때려요? 아버지인데요. 난 때린 적 있는데. 아버지를요? 이건 불효막시다. 아니 그래야 빨리 상황이 종료될 것 같더라고. 그 아버지가 때렸지, 네가 날 때려라 그래서 때려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였어요. 툭 때렸더니 정말 쌍욕이 정말로 와다다다 이런 걸 키웠다고 그냥 엄청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때릴 수 있는 훈육을 잘해야 돼요. 네, 대부분 때리기 힘들죠. 1%죠. 근데 진짜 때리라고 그러는 거 정말 반성하는 기분, 반성을 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엄마는. 그렇구나. 막 사시네요.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막 사실. 70일 된 아기의 카리스마. 글쓴이 양승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애는 인상이 더러워요.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이거는 자식한테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괜찮은 훈육 방법. 그러니까요. 70일밖에 안 됐는데 표정이 아주 70일. 우유 먹이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김태현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날은 목욕시키고 사진을 찍었는데 애가 표정이 완전 조폭이에요.
우리 아들 진짜 카리스마 짱이에요. 커서 뭐가 될까요? 아니 71대 나이의 인상이 귀여워. 아, 애가 인상을 빡 쓰고 있어요. 70일 됐는데. 노안이네요. 70일 되는데 너무 노안이에요. 벌써 70일 살아봤는데 세상이 별로 이게 살만한 가치가 없을 거라. 이 눈매가요. 세상을 비관하는 것 같아요. 눈이. 지금 한 3명 정도 때리기 직전의 눈매예요. 야. 아주 화가 나. 어머나. 이 옆에 이 주사 자국 있잖아요. 응. 예, 이게 문신으로 보이네요. 느낌이. 예.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강한 아이예요. 이런 표정으로 우유를 먹으면 엄마가 놀라겠죠. 이게 강한 우유야 아이. 뭐야? 강하다. 때려할 거면 때려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배꼽 깊이 봐요. 무서워요. 모든 게 깊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 이 가슴 밑에 이 자국, 이 주름, 모든 게 흡사. 굉장히 강한 아이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아기인데도 양복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기니까 예리합니다. 머리숱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머리가 덜 났구나라는 느낌보다 네. 탈모가 시작됐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대단합니다. 자, 이 모든 사연들은 시청각 갤러리 게시판 그리고 컬투쇼 SNS, 정찬호 SN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이 SNS. 산이 SNS. 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김효진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술을 무지 좋아했죠. 축하드리지요. 하루도 걸을 날이 없었으니 사고도 많았지요. 축하드리지요. 그날도 친구들이랑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포마시고 집으로 갔지요. 축하드리지요. 참고로 저는 평소에 집에서 팬티만 입고 지내지요. 축하드리지요. 엄청 축하드리지요. 옷을 벗고 귀찮아 진짜 귀찮아. 내일 아침에 씻으면 되지 뭐. 내일 아침에 쓰면 되지 뭐. 그냥 자면 되지? 하고 잠을 잤지요. 그런데 자다 보니 뭔가 이상한 거지요. 여름인데 좀 쌀쌀하더라고요. 저 엄마 뭐 하는데 시끄러워.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눈을 떠보니 제가 고온 벤치에서 자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 듯 보듯하고 황급히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벗어놓은 옷이 전부 없어졌지요. 축하드리지요. 저는 사각 팬티에 양말만 신고 있었지요. 축하드리지요. 집으로 어떻게 이동하지? 벤치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곁눈질로 주변을 살펴보니 쓰레기통 옆에 검정 봉지가 보였어요. 그래 저거야! 한 개는 얼굴에 쓰고 두 개는 발에다 신고 집으로 가려는데 어디선가 경찰차 한 대가 오더니 저를 잡아갔어요. 당신 뭡니까? 그게요 일단 차에 타서 전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니 일제히 저를 쳐다보며 뭐야 저 사람! 이거 뭐야 그거 저거 누구야? 사각 팬티 차림에 검은 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신발 대신 봉지를 신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검정 봉지맨이 되었어요.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고요. 컬투시에서 보내려고 집안에서 재현해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 어떡해. 너무 웃긴 건 이런 걸 재현을 했다는 게 더 웃겨요. 본인이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웃긴 거지만 이걸 재현해서 보여준다는 건 이 사람 무슨 생각입니까? 굉장히 상품에 눈이 어두웠거나 정말 머리에 뭐가 들어 계시는 그래도 뭐 얼굴이 안 나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또 화분 앞에서 막 찍었어요. 네.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참 안 됐습니다. 사람이 창피한 일이 생기면 확실히 얼굴부터 가리는 것 같아요. 약간 이 몸매가 우리 김성범 씨 몸매 같네요. 이 상체가 우리 그 대표 이름입니다. 김성범. 좀 알았으면 이래요. 좋겠네. 예. 자, 생활의 소리 한번 들어볼 겁니다. 생활의 소리. 안 들어봐요? 뭐야 이게? 라면 국물 마시는 소리 같은. 부는 소리인가? 뭘 먹는가? 먹는 거?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축하드리지요. 아니 뭐 마시는 거 같은 거 같지 않아요? 무슨 아니 게임 그 스타크 그 게임에 그 저그 소리 같기도 하고 나오는. 근데 여자 뭐 상상해 보시고요. 사연 하나 더 읽고 나서 또 한 번 더 들려드리죠 뭐. 네, 시간이 좀 남아갖고. 교현정 씨가 읽어주세요. 뭐지? 나 사연 욕심이 많아. 뭐지? 제가 지금 읽어요? 유용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동생은 노처녀예요. 얘는 좀처럼 꾸밀 줄을 몰라요. 귀찮대요. 축하드리지요. 유행어인가 해주는구만.
눈에 쌍꺼풀도 없는데 화장할 줄도 몰라요. 늘 민낯으로 다니는 동생을 보면 슬퍼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눈이 엄청 커진 거예요. 야, 너 다른 사람 같다. 너 눈 화장했냐? 아우 나 그냥. 야, 너 아이라인 그린 거냐? 굉장히 잘 그리는데 평소에도 좀 그러고 다녀.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라인이 뭔가 꼭 코팅한 것처럼 반질반질 빛나는 거예요. 야, 뭐야? 너 눈에다 무슨 짓 한 거야? 아우 나는 그냥 그 쌍꺼풀도 없고 아이라인도 못 그리겠고 근데 귀찮고 그러니까 깜짝 테이프 붙였어. 전선 휘감을 때나 쓰는 검정 테이프, 절연 테이프를 눈두덩이에 붙여서 아이라인을 말도 안 돼. 동생의 기발하고도 무모한 모습을 혼자 보기 아까워서 사진으로 올려봅니다. 아 근데 되게 그럴듯한데? 우와. 진짜 종교예요. 진짜 머리 속은 모르겠어 이거. 아, 꽤 괜찮은데요? 야, 이런 정성 있으면 화장을 하지. 안 돼, 걸리겠는데. 저거는 한 번에 다 잘라놓으면 되잖아요. 열 몇 개씩 잘라놓고 그 다음날 붙이고. 야, 근데 약간 로봇 눈 같다. 로봇 눈. 와, 트렌디한데요? 저러면 쌍꺼풀도 생기잖아요. 다시 한번 좀 들려줘 보십시오. 생활의 소리. 이거 뭐 국물 빨아먹는 소리네 그냥. 그렇지 않아요? 라면 국물 같은 거 마시는 소리 같은데. 아니, 빨대로 뭐 빨아먹는 소리 같지 않아요? 무슨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좌우지간 여러분 그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어떤 소리라고 좀 보내주십시오. 어떤 소리인지 많은 상상력 동원해 주시고요. 드라큘라가 이제 사람 목에 피 빨아먹는 소리. 정답일 것 같지 않아요? 아닐 거예요. I don't think so. 내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는 처음 들어봤네. 컬투 형님들 완전 대박이야. SBS 채널 고정해요. 파워 FM 힘을 실어줘요. 두 형님의 멋 말리는 입담 들어봤듯이 탈출 컬투쇼. 개그란 게 원래 머리 크기에 비례하지. 그럼 대체 누가 우리 컬투를 상대하지? Nobody. 당연히 둘이 챔피언. 2시만 되면 내 부기를 뺏겨. 완전 인정. 자, 두시 탈출 컬투쇼 시청자 퀴즈 4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줘 보세요. 쩝쩝거리는 소리 같다. 이걸 녹음하는 건 무슨 생각으로 녹음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하면서 왜 하시는 거예요? 라면 먹는 소리 같아 그냥. 아니, 코 푸는 소리 같기도 하거든요.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누가 코를 풀어? 네, 6652님 36 시집 안 간 이모가 방바닥에 흘린 맥주 빨아먹는 소리. 정답을 하자 이거. 아유 맥주가 아까워가지고. 하나씩 읽어주시죠. 오주희님이 우유를 종이팩 끝까지 빨아먹는 소리. 뭐예요? 장하라 씨 마이크에 대고 그냥 숨 쉬는 소리. 1857님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바뀌는 소리. 이하라사팔님 검정 테이프로 아이라인 만들면서 트랜스포머로 변신하는 소리. 그리고 0528님이 네. 보노 조개 까먹는 소리. 아이고 귀여워. 너 때릴 거야? 정답은 뭡니까? 오늘 생활의 소리 정답은요. 맞았네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라면 먹는 소리. 그러니까 라면 먹는 소리 같아요. 노점선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이 매운 걸 잘 못 먹는데요. 라면만큼은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매워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도 사기 그릇에 담긴 라면을 젓가락으로 달그락거리며 맛있게 먹는 소리입니다. 아 배고파.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자신이 먹는 거요. 자신이 딱 먹으면 놓고 배불러. 내가 먹는 걸 보면 얼마나 배부른데. 자신이 먹는 건 정말 배불러요. 아우 배불러. 배부르죠. 개치가 최고세요. 자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야 먹고 싶다.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다. 날씨도 추워가지고 엄마는 또 이걸 또 녹음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아들이 먹는데 잘 먹는다 근데. 이렇게 하는구나. 맵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먹으면 아마 이럴 거예요. 응. 뜨거우니까 뭐 이러고만 한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한참 정말 지금 막 맛있겠다. 출출한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배고픈 정신 못 드신 소리였습니다. 분들은 지금 정말 출출할 때거든요. 아, 그러면 막 맛있겠다. 공복 오면 손 떨리잖아요. 화딱지 나고.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노란 냄비에다가 이렇게 뚜껑에다 이렇게 덜어갖고 뚜껑에 딱 덜어갖고 이렇게 김치 하나 딱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아니면 이렇게 아니, 네. 총각무 반쪽 딱 올려가지고.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도 같이. 자,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실래요? 내가 있습니다. 네, 읽으세요. 축하드리지요. 그렇지요. 내가 읽어드리지요. 익명으로 주부라고 써주셨어요. 일단은 이제 작가들도 나한테 이제 여자 목소리를 읽어달라면 주부 톤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지 그냥 주부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읽는 사람이 이게 좀 그렇다고 주부 톤으로 해주세요 오빠 이렇게 전혀 듣고 계시지 않아요. 주부라고만 써. 내가 그냥 용역하는 사람 같잖아요. 잘 몰랐다는데 우리 용역이에요. SBS 용역. 아이를 키우는 주부예요. 육아를 하다 보면 꾸밀 시간도 없고 화장할 시간도 없어요. 있던 화장품도 애가 죄다 이 집안 구석에 처박아 놔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며칠 전에 지하상가를 지나가다가 화장품 100원부터 500원 폭탄 세일하는 화장품 가게를 발견했죠. 이때다 싶어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샀어요.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오랜만에 화장을 했죠. 나도 화장하니까 괜찮은데? 나 좀 짱인 듯. 자아도 취에 빠져서 쇼를 해댔어요. 그렇게 혼자 놀다가 어린이집에 아이 데리러 갈 시간이 돼서 후다닥 화장실에서 대충 빗누칠로 세수하고 집을 나섰죠.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혹시 바지 지퍼가 열렸나? 옷이 찢어졌나? 확인했지만 이상은 없었어요. 아니면 금방 세수하고 나와서 청초해 보이나? 나보고 그러는 게 아니겠지. 나보기 그런 게 아니야 싶어서 서둘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아들, 엄마 왔어요. 집에 가자. 근데 우리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뒷걸음질 치면서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귀신아 저리가 와. 어린이집 선생님도 저를 보시더니 일단 거울부터 좀 보셔야겠어요. 눈이.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거울 앞에 웬 미친 여자가 있었어요. 화장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서 괴물이 진짜 따로 없더군요. 100원짜리 펜슬로 아이라인을 그렸더니 싸서 10개나 샀는데 다 버려야겠어요. 100원짜리 펜슬이 있어요? 저 화장품 세일하는 거. 싼 게 비지떡이긴 한데. 막 뻗었어 눈이. 이쁘다 근데 미인이시네. 꼭 약간 산다라박도 닮으신 것 같고요. 애 엄마 같지 않아요? 되게 어려 보이는데. 네. 아유. 잘 못 그렸네 이분이 워낙에. 밑에가 막 퍼졌어요. 운 것처럼. 곧단 사진이었네요. 네. 또 머리는 또 이렇게 풀어헤치셨어요 이분. 그죠? 머리를 그죠? 단정하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그래도 이쁘시네요. 근데 이쁜데요. 네. 네, 이쁘시네요. 이쁘세요. 제목 사기당했어요. 축하드리지요. 하나영 씨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코트를 샀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책상 위에 택배 박스가 올려져 있더군요. 왔구나. 박스를 뜯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허접한 기운이 음습했어요. 포장지를 벗길수록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 속엔 기다리던 겨울 코트가 아니라 고구마 한 알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인터넷 사기? 열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증거 사진도 찍고 판매처에 문의하려 전화를 연결하고 있는데 아빠가 방문을 했더니 갑자기 속았지? 전화하지 마라. 왜 하지 마? 내 사기당했는데 아빠. 내가 그랬다. 신고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 넌멍미. 퇴직하고 집에 놀고 계시는 아빠가 심심해서 저한테 사기를 치신 거예요. 택배 온 걸 보시고 밑을 뜯어서 고구마로 바꿔치기 하고 저를 골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빠가 내일 모레 칠수지인데 철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여우시다. 야 정말 예쁜 포장지에 고구마 한 알이 딱 있어요. 귀여우시다. 그죠? 아빠 귀엽네요. 신고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 내가. 내가 그랬다. 신고하면 안 귀여운 되죠. 아빠네, 귀여운 아빠. 귀엽구만. 제 짧은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안 읽으려고 그랬어요. 안 돼. 네. 하나 읽을게요. 제목 조선시대 김웅국 이정 이문세. 네? 글쓴이 김영길님이십니다. 퍼온 사진이지만 재밌어서 함께 보시라고 올립니다. 조선시대의 김웅국 이정 이문세입니다. 닮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조선시대 김웅국 이정 이문세. 우와. 와 싱크로율 대박이다. 여러분 잘 안 보이겠는데 여기 이정이고요. 이분세고 김은국 씨입니다. 김은국 씨는 완전 똑같아. 김은국 씨.
문수영도 진짜 비슷하네요. 와, 다 비슷해요. 자세히 보면은. 이분들 옛날에 연예인들이었네요. 네. 야, 진짜 똑같다. 이거 신기하다. 유문사 씨 진짜 똑같다. 와. 아니 변장을 요즘에 이렇게 해고 찍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야, 여러분 진짜 세 이거 분이- 진짜 신기하다. 세 분이 이렇게 앨범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교과서에 이거- 나와 있는 사진인가? 교과서? 근데 지금 본 것 같아요. 학교 교과서요? 시청각 갤러리 컬투쇼 SN에서 정찬우 SN에서 산이 SN에서 보십시오. 진짜 이건 너무 똑같아요. 와. 야. 지금 찍어서 올려야겠다. 세 분이 다 다들 양반이셨다고. 최선희 씨께서. 누가 봐도 양반 포스가 납니다. 옷 입은 게 양반이잖아요. 그죠? 딱 양반 옷을 입고 있어요. 좋았겠다. 야. 아니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장수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계속. 아, 이분들이요? 되게 싫다. 어, 되게 싫다. 그렇게 치면은 근데- 김국수 씨 많이 야였네요. 살이 좀 근데 빠지셨어요. 약간 김홍 씨 신빙성이 있는데요. 왠지 되게 장수하셨을 근데 것 이제 같아요. 김국 씨가 양반이라 그러면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그건 또 그래. 예. 그분은 기술자세요. 기술자. 나도 양반이고 싶어. 뭐 어떻게 합니까? 다 된 건가? 또 있어요? 저 사연 하나 있어요. 있으세요. 읽으세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한 거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연이 다 된 거냐는 얘기예요. 김혜경님께서 보내셨어요. 제 손은 할머니 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물이 닿아도 쪼글쪼글 할머니처럼 변해요. 희한하네. 머리 감을 때마다 점점 더 피부염이 심해져가지고 요즘엔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를 감아요. 장갑 끼고 머리 감으니까 손에 물이 안 닿아서 주부습진도 안 걸리고 참 좋더라고요. 참고로 전 머리 감을 때 항상 불을 끄고 감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보시고는 너 빨래 하니?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 친척들이 놀러와서 보시더니 또 어머 너 빨래 하니? 고무장갑 끼고 어쩌면은 엄마 일을 돕고 착하기도 해라 하시더라고요. 난 머리를 감았을 뿐인데. 겨울에 손에 물 닿으면 아프고 따끔거리는 분들 저처럼 고무장갑 끼고 머리 감아보세요. 어때요? 얼마나 심하길래? 어우, 고무장갑을 끼고 와. 머리 감고 있네요. 근데 건조해가지고 진짜 그 주부습진 같은 거 많이들 걸리시더라고요. 네. 아. 자기 자신을 설거지급으로. 그렇죠. 본인을 설거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자기 자신을 설거지하는 양반이로만. 주부습진이. 보기 좋지는 않네요. 9007께서 물어보셨네요. 사연이 길어도 이렇게 되나요? 보내는데 15분 정도 걸릴 사연인데 사연이요? 보내도 되냐 물어보셨어요 지금. 저 보내보세요. 15분짜리를 보내보세요. 역할 분담해가지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네요. 컬트가 감당이 될까 써주셨는데 이건 싸우자는 거죠 우리가. 그 일부에 사연 하나 소개하고 그냥 바로 이제 광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연이 좋으면 미안해요. 15분이 어떻습니까?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사연만 좋으면. 재미있으면요 뭐 네, 나눠서 해도 되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다 축약할 수 있고 하니까 네. 보내보세요. 근데 딱 왔는데 별로 재미없어서 소개 안 해주면 이 사람은 혼자 그래 니들이 소화 못할 줄 알았지. 아, 그럼 막 진 이렇게 것 같은데?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앞으로 가도 지옥, 뒤로 가도 지옥인데. 멘탈 승리. 어쨌든 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할까요? 네. 갈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갈게요. 가십시오. 그만 가시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축하드리디요. 갈까요? 가는 분들에게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가면 안 돼. 어쩌라는 거예요? 산이 아웃사이더 2AM 창민이 부릅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 깨한 내 눈에선 피눈물이 나 이대로 날 보낼 수 없어 아무렇지 않을 수 없어 baby 난 이것밖에 안 돼 You're insecure 자, 오늘의 뻐고기 이런 거 찔린다.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8107님. 회식 때 술 먹고 전혀 기억이 없는데 동료들이 나만 보면 웃어요. 뭔 짓을 했을까요? 찔리죠. 1523님. 설날에 세뱃돈 왕창 받은 우리 아들 초롱초롱한 눈으로 가끔 엄마 내 돈 잘 있지? 라고 물어보면 너무 찔려요. 8197님. 마누라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말해! 질려요. 형사보다 무서워. 사이사이. 가만히 있다가 말해!
버스에서 애기 이쁘다 하며 웃어줬는데 애기가 울었어요. 근데 애기 엄마가 쳐다볼 때 굉장히 찔려요. 9086님, 산에 갔다가 넘어졌는데 팬티에 가시가 들어갔나 봐요. 자꾸 가시가 엉덩이를 찔러요. 685 하나님, 아버지가 숨겨둔 인삼주 찾으실 때마다 괜히 찔려요. 먹은 만큼은 채워놨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면 움찔움찔 놀래요. 아까 얘기했었죠. 8917. 3114. 누가 잘생겼다고 하거나 멋있다고 하면 자꾸 찔려요. 그냥 찔려요. 10년 동안 찔리기만 해요. 의학의 힘을 빌렸거든요. 0819님, 애완용 고슴도치를 기르는데요. 밤마다 품으로 파고들며 외로운 내 가슴을 마구 찔러요. 3565님, 5개월 된 예나 아빠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집에 들어가면 말도 못하는 예나한테 괜히 찔려요. 1693님, 부장님이 커피 맛이 오늘따라 맛이 없다고 그러면 괜히 찔려요. 이상한 짓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밀라제를 넣으셨군요. 7528. 엄마가 내 방에 발만 들여도 찔려서 엄마를 주시하게 돼요. 참고로 전 여자예요. 네, 오늘 랩박국이었고요. 선정된 분들 몇 분께 상품 드리겠습니다. 선고표 확인하시고요. 네, 오늘 끝곡 참 좋습니다. 웨이의 노래입니다. 레스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입니다. 저희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남은 하루 섹시하세요. 안녕 여러분. 내일까지 보고 싶어서 참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가지고 있습니다. 내 외모는 모든 사람들이 잘생겼고 키가 크고 연인 10명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별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 바로 그 사람이다. 생일 전에 헤어지는 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남자친구의 생일 선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25년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내 첫사랑은 고등학교 때였다. 이름은 호황인데 잘생기고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해요. 이것이 바로 황툭대이오 호어가 많은 소녀들에게 추구되고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내 친구는 호황과 같은 팀에서 농구를 한다. 제가 호황을 좋아하는 걸 알기에 둘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고등학교 첫사랑인 것 같아요. 내 생일 일주일 전에 내가 다른 4명의 소녀들과 비밀리에 문자를 보내고 추파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왜 나를 배신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처럼 아름답지만 나는 당신을 확실히 사랑합니다. 너무 아까워서 눈이 멀고 용서할 생각인데 개자식 같은 말을 들으면 눈에 띄지 않게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내 생일이 거의 다가와서 웃긴다. 그래, 내 18번째 생일이다. 나는 온화하고 친절하지만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데트이 벌써 나를 먹고 싶어 한다. 그런 다음 저는 데트 씨에게 우리 둘 다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데트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번, 7번 계속 노력했고 때로는 하고 싶다는 암시를 주기도 했고 그게 불편했다. 나는 사랑을 이해합니다. 섹스가 없으면 우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2달 후에 내 생일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2시간을 더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일이 가까워지자 에마어 데트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다. 헤어지자. 나에겐 이렇게 야른 베일이 있지만 늘 잔인하고